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사건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여름 7월 17일 날 캄보디아의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겠다라고 출국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 3주가 지나서 현지에서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던 거죠. 당시 부검하지 않았습니다만 검안의 결과가 사인이 심장마비로 밝혀졌고 검안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느냐, 고문 등의 심한 충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취지에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의자 3명이 기소가 되었고요. 또 관련 있는 2명에 대한 현재 추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협박 전화가 이 피해자 유족에게 왔었습니다. 내용인즉 5천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향후 이 배후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수사, 그리고 이 시신에 대한 국내 송환에 관한 이 캄보디아와의 협의 등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 현지로 보내기까지 같은 대학 선배가 또 있었다고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집체 역할이었던 건가요? 네, 대학 선배인데 이 사람이 사실 통장 모집 책의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이러한 점조직의 한 구성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숨진 박 씨를 속이고, 즉 통장을 이 캄보디아에서 비싼 값으로 팔 수가 있다라고 아마 유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제 국내에 이 이른바 사기 공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스캠 캠프라고 하는 그것이 국내와도 연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국내의 브로커 조직이 이른바 지금 캄보디아의 사기 공장하고 일정한 협업 내지 업무에 분업을 해서 일정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지금 의심이 가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선배는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한 건가요? 현재 이제 구속이 되어 있어서 네,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에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 피해라고 하는 항목이 이렇게 끔찍한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설령 이런 살인이라고 하는 피해가 아닌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제기구에서 이 캄보디아에 있는 이러한 사기 공장의 숫자가 약 60개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 공장 안에 이른바 감금되어서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200명에서 사실 1000명가량으로 봤을 때, 이것을 만약에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무려 12,000명이 현재 이곳에 있고, 여기에 10%만 해당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1,200명이나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구조 활동을 했던 선교사 등의 증언에 의하면 약 한국인이 300명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300명이 사실상은 이 강제 노역, 그다음에 인신매매 대상, 또는 고문의 대상이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은 이 엄청난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 개인적인 대안이지만, 최근에 캄보디아로 출국을 해서 현재 돌아오지 않는 그런 우리 한국 국민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견해와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특히 표적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일단은 접근하기에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용이하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IT 강국이다 보니까 또 청년들이 이른바 IT에 관해서 늘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이와 같은 유인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 강제 노역이 결국은 이제 인터넷 사기인데, 인터넷 사기가 결국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성공만 하게 되면 송금을 받을 확률도 크고, 또 이와 같이 하나의 몸값을 요구하는 대상으로 됐을 때도 한국의 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몸값의 가치도 상당히 높다. 그렇다 본다면 결국 한국인이 피해자가 됐을 때 매력 있는 피해자라고 아마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계 범죄 단체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유인할 때 보통 수법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나요? 대표적으로는 고액 알바다. 고액 알바. 네, 또는
보여주는 그런 이 근무 장소가 아주 멋있는 오피스, 그리고 또 수영장도 있는 그런 숙소 등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이 편안한 장소에서 안락한 업무 환경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항에 도착을 해서 만약에 그 하루 정도 숙소에 묵을 때까지 그때는 아주 좋은 호텔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그 시점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사기 공장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죠. 네. 바꿔 얘기하면 휴대폰도 그 압수하고 여권도 그 압수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할당을 주는 거죠. 할당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이 폭력, 고문, 그리고 더 끔찍한 경우에는 다른 이 단체한테 이것을 아예 팔아버리는 이런 형태로 방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직접 수사를 해당 국가 수사관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상당히 민감한 이슈죠. 왜냐하면 각국이 형사 주권은 고유한 그 나라의 이 형벌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의 나라가 적극적인 희망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공한 그 사례는 2012년도에 그 필리핀에 우리 국민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그 범죄가 많이 있었고, 또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한국에 상당히 그 앞서 나간 치안 인프라를 전수받고 싶어서 이 필리핀의 코리안 데스크가 마련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수사에 성공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해당 경찰서에 근무하는 것이고 외교관 신분은 이제 아니고요. 요약하게 되면 직접 수사를 함께 해당 국가의 공조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수사관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꼭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KBS가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게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사관이나 정부는 뭘 했나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비판을 받을 대목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슈 자체가 여러 형태의 국제 보고서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올 상반기에는 그 제주도에서 직접적인 피해자의 그 신고도 있었는데, 바꿔 얘기하면은 이 캄보디아 그 대사관 자체는 사실상 공식적인 정보기관인데, 이와 같은 이 캄보디아의 범죄 토양의 변화, 그리고 치안의 상태 자체를 우리 그 국가에서 사전에 정확한 정보 분석을 하지 못했다. 즉 바꾸고 얘기하면 이런 이 온라인 사기가 확산되는 것을 우리 정보 당국과 수사 당국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이 상당히 비판받을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제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전수조사도 있겠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국내와 국외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은 현지에 이 컨트롤 타워가 빨리 있어야 됩니다. 네. 즉 대사가 빨리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련된 그 영사의 수도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 우리 국외에서 할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 캄보디아 정부의 이 압력을 정당하게 행사를 해서 사실은 이 사기 공장에 대한 폐쇄를 빨리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사실상 이러한 그 브로커, 구인 사기를 하는 그 브로커에 대한 처단, 그리고 이 캄보디아에 출국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경보 제도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좀 시차를 두고서는 이 캄보디아에도 아까 설명드렸던 네. 코리안 데스크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 예방, 수사 등의 공식적인 협력 채널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대안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꼭 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